이 부분에 해당이 돼버리면 유기징역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절세라는 점 대표님들 꼭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요. 이 세무조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좀 대상이 되는지 네.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무조사 너무 말만 들어도 네, 스트레스죠. 저희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요. 신고된 매출과 비용이 내용이 사실인지 또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이 됐는지 확인되기 위해서요. 납세자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 같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네. 대표님들에게 확인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시기도 바쁜데 이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인터뷰하시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세청에서는요,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법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일단 국세기본법에서는 같은 세목을 중복 조사할 수 없는 중복 조사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고요.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좀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기조사, 그리고 두 번째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제 정기적으로 그 대상자를 랜덤하게 선정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세 자료나 세무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좀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 또는 최근 사과세 기간 이상의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뭐 이제 근데 그 업종이나 규모, 매출액 등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이제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니면 아예 랜덤하게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이제 정기 세무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흔히들 많이 걱정하시는 건 이제 비정기 네. 세무조사입니다.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각종 제출, 납세 협력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자료 거래, 위장 거래 등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뭐 신고 내용의 탄로나 오류 등의 뭐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아, 이거는 탈세를 했구나라는 네. 혐의가 있을 때 나오는 게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준 높은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는요, 비정기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크니 이 부분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노비즈 인증이라던가 뭐 메인비즈 인증 같은 네, 인증을 통해서 좀 유예시킬 수 있는데 이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신고를 했거나 뭐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다 보니까 좀 준비가 좀 철저하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 세무조사를 좀 진행하는 기관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부분이요, 세무 사업을 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세무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조금 가늠해 볼 수 네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요, 대체로 일선 세무서라고 부르는 뭐 예를 들면 뭐 구로세무서, 네. 강남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이런 세무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매출액이 매우 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서울지방국세청, 뭐 인천지방국세청 등에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강도도 조금 더 높고 난이도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규모에 따라서 체감상 느끼는 공포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받냐 아니면 네네.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냐는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 지방청으로 가시는 경우가 네네네.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훨씬 강도도 높고요. 그리고 또 지방청 같은 경우는 조사국도 세분화가 되어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분장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사 1국은 이제 대기업 네. 정기조사, 조사 2국은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정기조사 그리고 3국은 상속, 양도, 증여 같은 이런 재산세 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시는 네. 이제 정계 저승사자라는 네.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사국 같은 경우는요, 범칙조사나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사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다들 긴장을 음, 하시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규모도 큰 네. 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나오는 걸 거고 비정기 이제 범칙과 관련된 증빙이 있는 경우에 나오시다 보니까
조세범처벌법에 걸릴 가능성도 당연히 불안한 요소지만요. 무엇보다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될 개연성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이 돼버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옥 가요. 감옥. 네, 유기징역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조사사고, 세무조사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네네. 편입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라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미루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룰 수 있는 규정도 있긴 합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연기 신청이 가능하냐면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네. 혹은 뭐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에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납세자나 납세 관리인의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운 때 이런 경우는요. 조사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이제 뭐 세무서에서 혹은 지방청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연기 승인이 네. 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부가지척 기간이라고 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효가 있어요. 그 시효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조세 채권의 확보가 시급하거나 아니면 탈세 제보가 너무 명확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뭐 출장 가 있거나 하면 네. 혹은 뭐 지방으로 가 있거나 했어요. 그러면은 사업장으로 지금 당장 좀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도 세무조사를 좀 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 장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장소 네네. 변경이 되긴 하겠지만요. 원래는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요. 이제 조사관서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밖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신청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도 조사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무조사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기 세무조사하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처음 들어보시는 대표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되게 두렵다라고만 맞아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명쾌하게 나눠져 있고, 또 한쪽은 잘 준비하면 또 될 거고, 또 한쪽도 준비하면 되지만 좀 리스크가 좀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해서 좀 정리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또 누가 조사하는지 등에 알아봤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성실 신고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절세라는 점 대표님들 꼭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을 잘 세금 신고에 반영하셨다면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으시니까 평소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님과 평소에 소통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신고가 되는지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요.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친절하게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요, 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큰 절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뭐 인증이라던가 뭐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한 어떤 절세 방안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전체적인 컨설팅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저희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정채원 세무사님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요. 보고 계신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